반도체가 지금처럼 화제의 주인공이 됐던 적도 많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중 반도체 분쟁을 계기로 해서 자국주의가 강화되고 있고요. 빅사이클이 시작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도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을 계기로 해서 국가 정상들이 반도체 수급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일까지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가인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83,000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SK하이닉스 역시 13만 원대에서 그냥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는 기대에 비해서 아직 그렇게 활기 있게 움직이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시장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리서치센터장이 나오시면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시장을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지 않아도 사실 저희도 어저께 그 투자전략팀과 좀 회의를 했는데 예, 지금 좀 불안할 정도로 뭔가 좀 평온하다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네요. 그렇죠. 뭐 채권 미국 채권 금리도 굉장히 안정화되고 예, 환율도 안정화되면서 이제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 또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 매도를 하다가 예. 올해 들어서 지금 1분기 때 9조 원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예, 지금 4월 들어서 3조 원어치를 매수를 하고 이게 전반적으로 나빠 보이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이라 예, 이게 뭔지 모르겠지 불안하다 했는데 예. 이제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저희는 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강세를 받는데 사실은 우리 앵커님 더 잘 아시겠지만 1분기가 사실 모멘텀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기업 어닝의 그 모멘텀은 피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경제 모멘텀도 피크인 그렇죠. 상황이고.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현재 상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 그렇고 그다음에 올해 1, 4분기도 그렇고 반도체 하게 되면 꼭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빅사이클. 네. 예, 그런 형태였고 그렇게 보면 지금이 이제 빅사이클이 상당히 이제 진행이 됐거나 시작이 됐거나 이런 상황일 텐데 주가는 이전에 상당히 좀 올라서 그런지 상당히 그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빅사이클은 진짜로 시작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반도체 산업 쭉 분석을 해보면 예. 빅사이클을 미리 알았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지나서 보니까 이제 빅사이클이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번 사이클은 좀 유난히 빅사이클이라는 이야기가 좀 미리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뭐 상승 사이클은 명확한데 이게 이제 거기다 빅을 붙여도 될지 안 될지 이거는 사실 좀 지나봐야 알 것 같고요. 예. 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그런 반도체의 그런 전략적 중요도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예. 분명히 이 상승세가 뭐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빅사이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승 사이클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보셨고요. 최근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반도체 그게 뭡니까? 웨이퍼. 웨이퍼 들고 나와서 그게 이제 워낙 인프라 자체가 그래서 이 화면에 그 자극적으로 네, 네. 이 전달돼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아무튼 반도체에 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제 좀 그 분명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또 반도체에 대한 인프라로서 생각을 해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그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그 강하게 나오는 그 목적이나 이런 거는 뭐가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과거부터 보면은 이제 미국이 그 세계 2위 국가에 대해서는 항상 견제를 좀 해왔죠. 그래서 과거에 지금은 이제 러시아지만 과거에 소련이 그랬고 예. 80년대 일본이 그랬고 예.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미국의 약간 판단 미스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은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었던가요? 이제 그때 미국 WTO에 가입을 시켜주고 그 중국이 개방화가 되면은 어떤 미국의 질서에 그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 이런 쪽이 녹아 들어가면서 예. 어떤 미국의 한 그 우방 비슷한 이런 협력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은 사실은 좀 더 한 수 위의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런 첨단 기술을 이용을 해서
오히려 이 시민들을 어느 정도 감시를 하고 또 통제를 하고 예. 또 여론을 이렇게 한쪽으로 좀 몰아가면서 오히려 지배력을 더 공고히 하고 예.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또 이 국가 주도하에 이런 경제 성장이라든지 기술 발전 이런 거를 주도하면서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끼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예. 지금 특히 앞으로의 그런 미래 기술이라 하면은 이제 뭐 빅데이터,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예. 근데 이 데이터라는 거는 결국은 그 네트워크 노드의 제곱의 비례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중국의 인구가 미국의 한 4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인공지능의 그 잠재력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미국의 한 16배 정도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겠죠. 네. 예.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결국은 그 중국 내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그 생성하고 그다음에 보관하기 위한 그런 가장 좋은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예. 이거를 현재 옥죄는 게 미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예. 전략이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미국도 인프라 차원에서 반도체로 계속 접근. 그렇습니다. 이런 예. 이제 그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각국별로 투자를 좀 늘리겠다라고 하는 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가장 특징적인 거를 제가 한번 스스로 꼽아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자국주의를 좀 더 강화하고 네. 그다음에 반 중국 블록을 좀 만들자라고 네. 하는 것 같은데 자국주의를 강화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우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투자를 좀 더 늘릴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그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뭐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예. 지금 과거에는 사실은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꼭 뭐 우리 이 영토 내에서 뭔가를 다 만들어 갈 필요 없다. 그렇죠. 자급자족보다는 이 자유무역을 통해서 최대 이익을 내는 게 사실 이제 근본 목표였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이 자기네 편제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막 나오다 보니까 예. 이 서플라이 체인을 재조정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코로나가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작년 초에 이 로지스틱스 문제가 생기면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가중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 리저널라이제이션을 좀 강화하는 이런 전략들을 각 주요 국가들이 다 쓰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재고를 굉장히 슬림하게 가져가는 게 제조업의 중요한 경쟁력이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버퍼인 재고를 조금 더 가져가더라도 이 안정성을 높이는 이런 차원으로 가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 과잉 캐파 이런 예. 것들을 허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별로도 앞으로 어느 정도씩 투자나 이익이 계속해서 좀 증가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미국하고 유럽이 한쪽에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반대쪽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작년도 화웨이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반도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못 들어가게 하면서 이제 그 중국을 기술적인 발전이나 이거를 이제 좀 늦추겠다라는 쪽으로서 가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또 그냥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2025년까지 자금률을 70%로 높이겠다. 네. 그다음에 또 얘기하는 거 보면 10년 동안 우리는 한 개의 칼만을 갈겠다 이런 얘기들을 할 정도로 네. 정말 중국 입장에서도 불태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네. 우선 먼저 제가 궁금한 거는 중국의 지금 반도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상태입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은 굉장히 그 과학기술이 뛰어난 나라거든요. 예. 뭐 인공위성도 뭐 굉장히 많이 쏘고, 그렇죠. 예, 예. 뭐 달에도 지금 뭐 착륙선을 내린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뭐 핵폭탄도 가지고 있고, 항공모함도 만들고, 예. 자체 스텔스 전투기도 만드는 나라인데, 이게 이제 반도체는 그 기술이 상당히 좀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자금률 70% 이야기는 사실은 2015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작업화하게 되면은 이제 뭐 이 무역 기조도 굉장히 개선이 되고 좀 더 강력해질 수 있는 나라가 되는데 예. 지금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알고 계신 것보다도 훨씬 더 낮고요. 예. 이제 그거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약간
좀 성급하게 발톱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됐고 이제 미국은 이제 그거를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히 나가면서 사실은 이제 중국의 그 2025년 그 중국 제조 2025라는 이 전략은 조금 후퇴하게 될 가능성이 현재는 높아 보인다라고 예. 저는 판단합니다. 미국의 강력한 태클 때문에 조금 후퇴할 가능성. 네. 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를 뚫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기술을 자체적인 개발하던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여오던 뭐 어떤 방법이든지를 해야 될 텐데 중국은 어떤 형태로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뭐 나름대로는 그 자체 업체들을 통해서 예.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게 예. 반도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반도체가 특허도 많이 걸려 있고 특히 반도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그 장비 조달이 돼야 되는데 이제 예. 미국은 이제 거기를 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도 지금 굉장히 갑갑한 상황에 좀 몰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우리 등소평이 예전부터 이제 도광 영해하라고 했는데 예. 시진핑이 조금 지금 미리 좀 샴페인을 터뜨린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쉽진 않을 것이다라고 예.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시간은 좀 상당히 더 뒤로 늦춰져서 네. 이렇게 이제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어떻게 보면 기술 전쟁이 본격적으로 붙는 형태고 기술 전쟁의 제1호가 반도체로서 붙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이 중국을 기술적으로 고립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반도체는 제가 볼 때는 그 어느 정도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다른 기술도 예를 들면은 뭐 핵 기술이라든지 항모 기술, 뭐 엊그저께 그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의 랴오닝함을 미국에서 약간 뭐 능욕 사진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 함장에 다리 올려놓고서 이렇게 쳐다보는 사진도 있었는데 예. 그 군사 기술면에서 상당히 쫓아온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예.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이 반도체를 막지 못하게 되면은 뭐 기술뿐만 아니라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위협을 많이 느낄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아주 거의 칼을 갈고 이거를 반드시 막아야 되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전병서 소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계속 제재를 하게 되면 중국이 또 다른 형태의 반도체를 만들 네. 거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하셨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중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타 방송에 가서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실리콘 시대에서는 사실은 중국이 헤게모니를 잡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예. 그 다음 세대의 어떤 반도체가 될 텐데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첫째는 그 이제 화합물 반도체인데요. 이제 요거는 사실은 이거는 컴퓨터 프로세서보다는 이제 통신 쪽에는 이제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전기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는 이 고전력의 이 트랜지스터 예. 이런 거는 현재 실리콘으로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이런 쪽에서는 이제 중국이 지금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약간 이제 좀 만화 같은 이야기인데 그 양자 컴퓨터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예. 예. 그래서 중국이 사실 미국도 현재 성공하지 못했던 양자 위성 통신을 그 쏘아 올려서 현재 실험에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가 뭐 언제 상용화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분야에서도 중국의 알리바바 그리고 미국에서는 구글과 IBM 예.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 예. 그때 가서는 상당히 좀 재밌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카드를 가지고 등장을 해서 한번 또 이렇게 그 대응. 옛날에 60년대에 미국이 제일 처음에 트랜지스터를 개발을 했었는데 미국은 그 당시에 트랜지스터 기술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진공관을 워낙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그게 일본으로 넘어가서 판을 바꾸는 형태가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한 한 상황입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반도체 전체적인 산업에서 지금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워낙 그 공급 부족이 많이 생겨가지고 각국의 정상들까지도 나서서 상당히 좀 그 얘기가 많은 상태인데 우선 지금 차량용 반도체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일단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다른 쪽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 수요 예측 실패에 있다고 보고 수요 있어요. 예측 실패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다들 경제가 좀 침체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전망들을 예, 예. 많이 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나마 좀 빨리 이 상황이 변한다는 걸 간파한 업체들은 이제 IT 업체들이었어요.
그래서 IT 업체들은 그나마 빠르게 이제 반도체 주문을 미리 좀 늘려놓은 상황인데 자동차 쪽은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타이트한 상황에서 그 일부 물량도 이제 IT에 먼저 배정이 되다 보니까 예. 자동차가 더 급하게 된 거고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자동차가 워낙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고용 예.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연관 산업도 그렇고 그런데 그건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네. 그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게 된 것이고요. 과거에는 사실은 그런 전략적 자원이라는 게 석유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유가 없으면 예, 이제 예. 자동차가 못 가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들고 또 앞으로는 이제 자율주행차 뭐 이런 거가 되면은 결국은 반도체가 없으면 자동차가 못 움직이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지금 가뜩이나 좀 심각하게 현재 그 뉴스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일부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1달러짜리 차량용 반도체가 10달러까지도 올라갔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건 맞습니까? 뭐 저도 이제 그 언론 보도를 봐서 이제 그렇게 알고 예. 있고요. 과거에도 보면은 사실은 반도체라는 거는 없으면은 세트 전체가 못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이게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8년인가 7년인가 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대만에서 지진이 났을 예, 때 예, 그 디램 가격이 제 기억에 때 4달러였던 게 불과 한 3주 만에 20달러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정도로 현재 이제 반도체의 중요도는 세트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가격이 크진 않지만 이게 없으면 문제가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예. 그 정도 가격을 지불하고도 자, 그러면 그 궁금한 게 뭐냐면 차량용 반도체의 그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구조적인 형태냐 아니면 일시적인 형태냐 하는 거거든요. 구조적인 형태라고 하면 공급을 새로 늘리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일시적인 형태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시설이나 이걸 늘릴 필요 없이 네.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형태가 될 텐데 센터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플라이 체인을 재조정하면서 예. 기본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이 재고 즉 버퍼를 좀 올리는 예. 이런 작업들이 현재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지금 이제 반도체가 사실 쇼티지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더블 부킹이 생기게 더블 되는 부킹.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다들 없다 보니까 뭐 너도 나도 여기저기 주문을 하는 상황이 이제 겹쳐져 있어서 그렇죠. 예. 이 반도체 업체들도 지금 고민을 하는 거죠. 특히 자동차 반도체라는 게 아주 첨단 라인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그런 레가시 라인을 지금도 증설하는 게 맞는지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더 좀 길게 가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 증설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수요가 안 따라오면 네네. 그 굉장히 곤란한 상태가 돼 버리니까 네네. 아마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좀 드네요. 계속해서 한번 좀 여쭤볼 게 이제 낸드 관련한 부분입니다. 네. 그 뭐 디램은 우리가 이제 많이 그래서 낸드는 지금 현재 어떤 그 상태입니까? 낸드는 사실은 이제 수익성 자체가 예. 디램보다는 좀 많이 전체적으로 낮고요. 그렇죠. 그 이유는 이제 플레이어들이 아무래도 좀 많고 기술적인 그런 장벽도 디램에 비해서는 조금 뭐 높지 않다 이렇게 예. 현재 평가가 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는 뭐 삼성전자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아직 수익을 이렇게 충분히 내지 못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태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장기적으로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이제 뭐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플레이어들이 좀 많다 보니까 경쟁이 예. 좀 치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에서 저희가 얘기하면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뭐 다른 그 중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에서 반도체 투자를 당분간은 좀 지속을 할 가능성이 그리고 좀 더 늘려서 그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셔서 최근에 주식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디램을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보다는 반도체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나 소재 이런 회사들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센터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뭐 저도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반도체 장비 위주를 추천을 많이 했고요. 예.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사실 주가를 보더라도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거의 못 올랐죠. 예, 못 그렇죠. 올랐고 네, 대표적인 이제 장비 회사인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올해 들어서 한 50%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당장은 반도체 투자가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반도체 장비, 저는 이제 사실 뭐 소재도 좋지만 소재보다는 지금은 장비가 좀 더 이 프리미엄을 좀 받는 이런 국면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일본의 그런 소부장 이 제한 이슈 때문에 이 장비 국산화 또 소재 국산화 이거 이슈까지 같이 맞물려 있어서 그렇네요. 예, 그쪽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한국 반도체 장비 소재 뭐 둘 다 상당히 그 투자가 유망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투자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투자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그 시설 투자 네. 관련해서 투자로 넘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를 한번 여쭤볼 텐데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해서 한 50조 정도 투자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그 평택에 음. 삼성이 뭐 대규모 지금 반도체 부지를 그 마련을 해놨고요. 예. 거기 아마 팹을 음. 최소 6개에서 7개를 이제 지을 텐데 지금 예. 2개까지 지어놨고요. 지금 이제 세 번째 저희가 P3라 평택 3라 그래서 P3라고 하는 이제 팹 건설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제 장비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이제 그 규모가 한 50조 원대에 50조. 이를 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 있는 거는 파운드리 관련한 그 예. 투자일 텐데 네네. 그걸 거의 전부 다 파운드리 관련한 투자로 봐도 되는 건가요? 전부 다 파운드리는 아닐 것 아니고요. 같고요. 예. 그 파운드리가 사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못 오른 가장 큰 이유도 사실 파운드리 때문에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이제 세계 1위에 올라가겠다는 그런 장기 비전을 얘기를 했고 예. 이 많은 이 뭐 애널리스트 및 또 유튜버들이 또 굉장히 거기에 동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 1분기에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실망스러운 거는 결국은 파운드리에서 성과를 못 보여줬습니다. 예. 그 텍사스의 정전 때문에 무슨 그 적자가 난 것도 있지만 그거는 뭐 삼성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 예. 그거는 좀 제외하더라도 그 파운드리 8나노하고 5나노 수율이 좀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기대에 못 미쳐서. 예. 예. 그래서 이거 뭐 TSMC랑 격차를 줄여야지 사실 우리가 박수를 쳐줄 텐데 그렇죠. 지금 1분기 결과를 놓고 보면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실망을 했는데 결국은 삼성전자가 주가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파운드리에서의 어떤 실적 개선. 그렇죠. 이게 예, 분명히 좀 나타나야 되고요. 아마 이제 향후 투자도 결국은 투자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과를 내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도 투자고 또 이 수율을 올리는 이런 목표를 좀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예, 투자도 투자지만 수율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말씀하셨고요. 삼성전자 투자 계획 나오니까 TSMC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숫자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3년 동안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번 올해도 투자액 자체를 더 늘려서 그걸 하고 결국 보면 이제 그 파운드리 관련한 부분들에서 격차를 확실히 벌려가지고 네. 확실하게 따라올 수 없는 1등을 구가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네. TSMC의 투자 이거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 TSMC가 작년도에 그 설비 투자가 160억 달러 예. 정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한 게 올해 280억 달러 280억 달러 얘기를 했고요. 30조 원 정도 네. 되는 근데 거예요. 요번에 컨퍼런스 콜 하면서 그걸 좀 더 늘려서 예. 300억 달러를 예. 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총 1,000억 달러를 1,000억 달러.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파운드리에서 이제 삼성이 세계 2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파운드리 시장은 TSMC와 위에,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TSMC의 그 매출액 점유율 기준으로 보면은 한 55% 정도 되는데 예. 이게 파운드리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을 보면 한 85% 정도 되고요. 예. 삼성전자 대비해서 이제 매출액은 한 3배가 조금 더 차이가 나는데 영업이익 차이는 작년에 삼성전자 대비 TSMC가 한 17배 정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이죠 이미. 예, 그러네요. 이미 압도적이고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하겠다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좁힐 것이냐, 뭐 따라가기가 만만치는 않아요. 만만치 네. 않은 게 현실이고 그걸 어떻게 좁힐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삼성이 가진 이제 숙제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좀 좁힐 수는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삼성이 사실 파운드리에서 TSMC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예. 삼성의 스트럭처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삼성은 그 파운드리 서비스도 해주면서 또 예. 자체 반도체 사업도 하고 또 심지어는 세트 사업까지 하다 보니까 거기서 고객들과 약간 컨플릭트가 생기는 것이죠. 예. 대표적인 예로 사실은 애플의 우리 A 시리즈라고 하는 반도체를 예. 처음에 만들어준 그렇죠. 회사는 예, 예. 삼성이었어요. 예. 근데 이 우리 스마트폰 분야에서 애플과 삼성은 또 경쟁 업체다 보니까 결국은 뭐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이게 슬금슬금 뺏기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삼성이 애플 비즈니스가 제로가 됐거든요. 예, 그렇죠. 그거를 다 TSMC가 가져간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삼성의 이 스트럭처를 바꿔야 된다는 거는 삼성 파운드리가 삼성전자 안에 있으면은 예. 제가 볼 땐 고객 확대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분사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예. 분사하고 심지어는 그 지분을 좀 딴 데 팔아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투자를 받아들여서 장기적으로는 그거를 뭐 나스닥이 됐든 아니면 뭐 한국 시장이 됐든 상장을 시켜서 100% 삼성이 지배해서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좀 컨플릭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가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고객도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즉 파운드리 비즈니스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어떻게 고객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한데 네, 그렇죠. 예. 지금 삼성전자 내부에 있어서는 이제 그 그거는 부분이 뭐, 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의 설계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네. 삼성에다 보여줘야 되는 형태인데 네, 네, 네. 당연히 애플이 삼성 쪽에 기울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네, 봐야 네,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주가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좀 여쭤볼게 디램 가격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2분기 때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예, 오늘도 보면 한 20% 정도 상승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예. 네. 우리 주식 투자 조금이라고 하시는 분들, 심지어는 이제 주린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2분기 때 반도체가 많이 올라가는데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는 사실은 프라이싱 됐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지금 이 고정거래 가격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사실은 이제 현물 가격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예. 현물 가격이 지금 한 달 정도째 정체 국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주가가 지금 한 달 정도를 보면은 거의 이제 보합권에서 네, 그렇죠.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고정거래 가격은 조금 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뭐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현물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셔야 되는데 예. 지금 이게 좀 정체되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 사실은 이 2분기 때 저기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나이브한 예. 전망 아니냐 이렇게 예.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현물 가격이 한 달 사이에 보면 한 2%, 3% 정도 오른 것 같은데 네, 네. 다른 여러 원자재 중에서 따져 보니까 반도체 가격, 디램 가격이 가장 못 오른 축에 맞습니다. 들어가 예,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2분기 이제 1분기 실적은 이미 나왔고 2분기 이후의 실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2분기 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예. 일단은 반도체 품귀 현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특히 스마트폰의 예. 출하가 감소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스마트폰이나 이제 세트 쪽은 조금 실적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반도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분기 때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실적은 좋아지는 쪽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2분기가 9조 3천억 원, 1분기가 9조 3천억이 발표가 됐는데 저희는 2분기 때는 뭐 10조 원대 중반 이상으로 예. 좀 증가할 것 같고 예. 하반기 때도 뭐 아직 변수는 있지만 실적은 좀 개선되는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디램에서 뭐 올라간다 이거 가지고는 제가 볼 때 한계가 있거든요. 예. 파운드리에서 파운드리 앞에서 말씀하셨던. 예, 파운드리에서 기존에 보여준 것보다는 한 단계 높은 예. 이런 실적이라든지 뭔가 비전을 보여줘야만 삼성전자 주가가 좀 레벨업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 디램 가격이 오르는 것만 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예. 파운드리에 대한 희망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이번에 주식시장, 최근에 주식시장은 기존에 잘하던 걸 더 잘한다. 예. 이거 가지고는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고 예. 기존에 못하던 걸 잘하던지 예. 아니면 장기적으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던지 이래야지 투자자들이 거기에 점수를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아마 생각하시겠지만 SK 하이닉스 질문도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뭐 하이닉스는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이 사업 구조가 심플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 여기는 예. 이제 메모리에 그 거의 100% 익스포저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사실 이제 메모리만 봐야죠. 예. 그 메모리 업황이 이제 좋을 것이냐 하는 건데 지금 사실은 제가 보면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면 지금 좋은 거는 에블바리 알겠다. 그런데 이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이 세트의 이 조립의 차질이 빚어지면 그게 결국은 이제 어떤 후폭풍으로 다시 부품업체한테 돌아올 것이냐 이제 이거를 걱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희는 뭐 저희 그 걱정은 알겠는데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게 저희 판단이에요. 근데 아직은 시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좀 저울질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현물 가격이 지금 조금 정체되어 있는 국면이긴 한데 하반기까지 이게 빠지는 국면이 아니라 뭐 스테이 하든지 조금 더 올라가든지 이런 국면이 되면은 다시 좀 주가는 또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반도체 담당자 중에서 우리 이승우 센터장님을 국내에서 최고라고 얘기를 맨날 하는데 그 이승우 센터장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쉬운 말로 어려운 부분들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들어보셨으니까 판단을 아마 저하고 동일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